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인 자스입니다.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반에 서울시 간호직 시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질문 드렸던 학생입니다. 이전에 저한테 이제 질문 드렸던 학생인데요. 선생님 말씀 참고해서 현재 생물 전공 두 과목 기출 각각 7회 도씩 많이 하셨네요. 각각 7도씩 다 끝내서 생물은 이론서로 돌아와 기출에 나왔던 내용 체크하며 한번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달도 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암기할 것을 공책 정리를 하며 쓰기엔 시간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다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기출 7회독 이후에 이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기출 말고 허에서 나오는 문제풀이는 꼭 풀어야 할까요?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서울시 간호직 시험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이 주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스타 강사분들이 많지도 않고 일반 이제 뭐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 이런 과목에 비해서 교재가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마무리 과정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보통 국어나 뭐 한국사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마무리 과정이 있어가지고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계속 해독하면서 마무리 보면서 모의고사 풀면 좋은데 이런 전공 과목은 마무리가 없고 기출도 양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은 일단은 기출을 7회독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독을 단순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출을 회독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 같은 거를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출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중요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유정기님께서 기출 회독을 많이 하시면서 반복되는 아마 중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기출 교재를 풀면서 이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 나오고 또 다른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다. 이런 포인트는 반복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기출을 인강을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인강의 강사님께서 아마 선별해 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개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이 양이 많이 많다고 하면은 막연하게 그 많은 양을 단순하게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암기를 하고 나서도 많이 섞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계속 회독하면서 최대한 많이 암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유정기님께서 이 포인트가 암기가 다 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 중요 포인트가 아닌 이제 지역적인 부분을 체크하면 되겠죠. 이때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수험생들이. 선생님, 기출 중요 포인트 말고 지역적인 부분을 꼭 볼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물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 지역적인 부분은 못 보겠지만 혹시 이 중요 포인트를 암기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지역적인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데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먼저 중요 포인트를 먼저 잡고서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을 확장시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 서울시 간호직 전공 과목들은 마무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본서를 약간 좀 마무리 과정처럼 봐가지고 기본서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을 계속 해독하면서 관련된 파트 기본서를 보셔가지고요. 요 기본서에서도 만약에 자신이 기출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본서 또는 전공 과목에서 전공 교재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본서도 막연하게 다 본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서에서도 기출의 중요 포인트 단원 위주로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만약에 기출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많이 나왔다. 그럼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기본서를 이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기본서를 이렇게 기출 중요 포인트까지 많이 보셨어요. 그러면 기본서에서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죠. 기출의 중요 포인트를 제외한 다른 이제 부분이나 단어, 이걸 나중에 확장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고 기본서도 찾아볼 때는 기출의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는 기출에서는 지역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확장시키는 거죠. 기본서에서도 이제 기출 외에 다른 부분도 한번 보는 거죠. 이런 게 확장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목이 만약에 혹시 강사님들이 모의고사 있다고 할게요. 저는 모의고사는 푸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출이 좀 해독이 되셨고 어느 정도 기출 포인트 잡히셨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모의고사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가 문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좋다고 하면은 실제 시험의 난도와 비슷한 난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쪽 직렬은 이제 다른 전공 직렬처럼 기출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강사님들이 문제를 지역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모의고사가 많이 어려운 이유가 강사님들은 문제를 좀 어렵게 내가지고 보통 이제 어려워야지 이제 수험생들이 좀 불안해가지고 자신의 인강이나 문제풀이 과정을 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만큼 모의고사 변별력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실제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문제 푸는 훈련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일단은 과목 순서 같은 거 정하는 것도 중요했죠.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할지. 그리고 시간 배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 배분 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생분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일단 넘어갑니다. 왜냐면 내가 어렵다는 거는 남들도 어려워요. 보통 같은 강사님들의 교재를 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남들이 틀리는 걸 하나 더 맞추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제는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어려운 문제로 돌아가야죠. 이게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못 푸는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럼 그 못 푸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풀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틀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아마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어려운 회차를 풀다 보면 당연히 집중력이 유지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연습. 왜냐면 우리가 시험 갔을 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렵게 나오면 내가 어려니까 남들도 어렵구나. 그럼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혹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예상 외로. 그러면 실수하지 말아야죠. 그때는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실수로 틀린 문제. 실수로 틀린 문제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해설을 보니까 분명히 틀렸는데 다시 보니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야. 뭐 복습이 안 되었거나 암기가 안 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성을 하고 저희가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풀다 보면은 아마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틀리고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런 용도로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풀면서 많이 틀리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틀린 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험 당일날만 잘하면 돼요. 지금 빨리빨리 틀려버리고 이런 시행착오 미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행착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험착오 하면 그때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풀고 나서 남는 시간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기출 암기할 거 암기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서 다시 볼 거 있으면 기본서 같이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번 4월까지는 어쨌든 기출에서 그동안 암기가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암기를 위주로 해주시되 다 암기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요 포인트가 암기가 되고 나서는 나중에 기출에서 지역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자. 기본서 많이 볼 일이 있으면은 기본서는 마무리처럼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기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보자.
그리고 만약에 기본서도 기출 중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기출 위에 다른 단원이나 다른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시작을 하자. 전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실제 문제 푸는 훈련과 시행착오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서 긴장도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서울시 간호직 시험이면은 거의 다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있지 않고요. 근데 다른 분들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남들이 틀리는 걸 더 많이 맞춰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틀리지 말할 것을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